오늘 뭐 편하게 대화를 하시자고요. 네, 그렇죠. 대화를 하죠. 무의식, 아까 말한 대로 내 어떤 안에 있는 무의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기억하고자 하면 꺼내가지고 내가 그 인지할 수 있는 기억이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은 아무리 내가 그 인지하려고 해도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현실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알면, 현실을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알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맥락은 같을 거예요. 맥락은 같은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우리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집안에, 저도 항상 내가 만약에 혹시 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또 제가 직업 자체가 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뭐 거의 한 20년 이상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여기 현실적인 게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무슨 좋은 약물을 개발하고 무슨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면,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면 뭐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그것도 효과가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또 실비 관여되고 경제적인 문제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떠나가지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왜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궁극적으로 가게 된 게 결국은 무의식에 있는 그런 어떤 나의 기억 정보, 그게 현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알게 되고 나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이 여기 아프고 싶어 아픈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보면 원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현실을 그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업하고 습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업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생각하고 감정하고 뭐 행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습이라는 것은 나의 조상들이 지금 나한테 물려준 그런 어떤 정보, 그게 그 무의식에 다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레야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 아레야식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종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종자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무의식에 나의 업습이 종자로 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이게 씨앗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에서 내가 그 조건만 맞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까 말한 대로 무의식에 어떤 이런 아플 수 있는 어떤 종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현실에서 조건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큰 차원에서.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이 아까 이제 여기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종자를 갖다가 뭐 없앤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화라는 표현을 좀 쓰죠. 저번에 호흡포노포도 아시잖아요. 정화를 통해서 그 종자를 제거를 하면 이제는 원래 이제 본래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본래 나로 돌아가면 자연히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그 본래는 선생님이 안 아팠을 거 아닙니까? 본래는 뭐 병도 없을 거고 뭐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도 봐서도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안 아픈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치유의 핵심인 거죠. 치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뭐 깊이는 안 있고, 그 처음에 치유라는 걸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의식에 대한 정화가 치유의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있잖아요. 몸.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의식. 몸, 마음, 의식. 이렇게 된다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몸, 마음, 의식 중에서 나라고 하면 나가 어떤 걸 것 같아? 편하게. 총체가 아닐까 싶어요. 총체. 네. 그렇죠. 총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에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에고가 뭐냐 그러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에고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에고라는 거는 몸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에고단 말이죠. 에고가 문제인 거는 뭐냐 그러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식이 몸에 갇혀져 버린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 의식이라 그런 거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깨달음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옷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 나가 있단 말이죠. 그 나가 쉽게 말하면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인데 원래 깨달음 차원에서 본질적인 본성적인 나는 의식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몸하고 마음은 에고적인 나인 거죠. 자, 몸은 우리가 그 5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촉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적으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고 해서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 과정에서 제일 제가 극복이 좀 쉽지 않았던 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이 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데 이 피부가 너무 생생하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에 마주 앉아 있는데 이게 꿈이라고 하면 선뜻 그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 알고 보면 진짜 꿈이었던 거죠. 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의식이 창조하는 어떤 꿈과 같은 거죠. 우리가 현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결국은 의식이 만든다 그래요. 의식이. 몸은 TV일 수도 있고 라디오도일 수 있는 거죠. TV나 라디오. 그러면 TV가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가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잖아요. 전파를 보내면 라디오가 그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가지고 뭐 그게 클래식도 나오고 민요도 나온다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소리가 생각인 거죠. 소리가 생각인 거고 그럼 라디오는 몸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의식이라는 것은 그 방송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을 지금 선생님 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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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안 해야겠다 그러면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의식이 하는 거예요. 방송국과 같은 거죠.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전파를 보내면 몸이 그것을 수신을 해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수신해 가지고 뇌에서 전기적 화학 신호에 의해 가지고 인지를 하는 게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 뇌에서 그걸 수신을 하니까. 그러면 이 방송국이 원나고 그 다음에 라디오 역할을 하는 거는 몸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주파수가 맞춰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TV 같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소리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 그 생각 그 다음에 그 음악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어떤 파동의 진동이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이런 또 거기서 일어나는 뭐 행동 이런 것을 정보로 좀 더 저장한 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창조주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방송국이 창조주인 거예요. 방송국은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창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창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방송국에는 모든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양자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양자장에는 모든 게 가능하기도 하고 모든 게 또 현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주파수를 보내면 뭐 라디오든 TV든 그걸 이제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거죠. 예? 주파수만 맞추면 그 주파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뭐 생각 음악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라디오가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춰 가지고 나타나는 소리, 화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면서 우리가 현실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아까 이제 방송국에는 모든 게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지금 이제 환자로서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송국에는 선생님이 건강한 어떤 모습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주파수를 찾으고 맞춰야 되는 거죠. 있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그 주파수를 찾는 과정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버그란 말 혹시 아세요? 버그? 예. 버그라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예? 버그가 생기면 그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 버그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무의식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의식 정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화가 중요한데 저는 뭐 다른 방법을 해서 무의식 정화하는 걸 여러 가지를 제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무의식이 그런 게 아까 말한 그 부모한테서 받은 습하고 나의 업하고 이게 이 내 몸 세포에 다 저장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 상상으로 그 세포를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쪼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그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호흡호흡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호흡호흡을 알게 되고 나서 그건 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흡호흡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구체적으로 무의식을 정하는 아주 좀 쉬운 방법이구나. 아,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저 이제 한우분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하시라고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있는 그 저장돼 있던 그 정보 형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꿈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꿈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그 호흡호흡을 좀 효과를 받기 위해서 저 유튜브에 가면 호흡호흡가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어폰으로 듣게 해요.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그걸 오래 하신 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진흙탕 속에 본인이 아니고 황소라 그랬나? 황소가 빠지는 꿈을 꿨대요. 진흙탕 속에. 그래서 그럼 그 황소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냐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자기 심적인 그거잖아요. 거기 갇혀있는 그런 억눌린 감정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자기 어떤 뭐 다른 걸 이렇게 이제 정화가 돼서 다른 꿈도 꾸셨는데 어제 한 분은 이런 꿈을 꾸셨다 그래요. 어제 한 분은 그렇죠. 뱀 꿈을 꾸었는데 뱀 꿈 꾸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데려간다고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아직 절대 안 간다고 그래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싶다 그래 그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요. 그 거절하고 그다음에 아까 뱀 꿈도 꾸고 그다음에 무슨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는데 재물이 들어온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어왔다 그래요. 예, 그분이. 그래서 그분도 저 호흡호흡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호흡호흡.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아까 김상훈 작가 그 거울 명상법 있잖아요. 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도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좀 독특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업습이 그 거울 명상을 통해서 자연스러워 올라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남편이 뭐 어떤 술 먹고 뭐 가정 폭력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울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어렸을 때 그 이붓 아버지가 그 자기 남편을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그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무의식에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수용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수용을 하니까 남편이 달리 보이면서 그게 정화가 돼서 좋아졌다는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맥락은 아까 말한 대로 무의식에 대한 어떤 저장된 정보를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정화를 함으로써 그게 정화가 되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말한 치유가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정하는 단어가 네. 자기 수용이라고. 아, 그렇죠. 수용도 되고 그렇죠. 수용이라는 표현도 쓰고 정화라는 표현.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허용, 존중,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뭐 같은 거죠. 내가 단어가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 표현상은 다른 거지. 이제 그 의미 내재되는 의미는 다 같잖아요. 그래서 김상훈 작가도 결국은 핵심은 그거더라고. 무의식에 대한 수용.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현실이 달라진다. 근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몸과 마음은 이제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의식이라고 보면 몸과 마음을 같이 원래는 하나죠. 몸과 마음 의식이 원래는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걸 하나로만 놓으면 의식이 하나인 거고 그 하나에서 분리가 된 게 몸과 마음인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게 있죠. 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양이 원래는 하나에 가지고 분리된 게 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짝으로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뭐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게 나타나면 그것을 거부를 하면, 그러니까 억눌러서 거부를 하면 그 무의식에서 그게 저장이 돼 버리는 거고, 그것을 내가 수용을 해서 그걸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마이너스라면 그게 이제 완전 소실되면 플러스 현실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죠. 비유하면 아시지만 내가 이게 아픈 게 원하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가?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억압의 마음이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이런 데 와서 공기 좋은 데서도 내가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의 어떤 의식의 전환에 의해서 어떤 좋은 경험이다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면, 그게 이제 완전하게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반대의 현실. 그러니까 선생님 건강하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 현실이 도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명상이 주 목적이, 저는 제가 명상을 따로 어떻게 특별하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된 거예요. 터득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호포노포노,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마디 하는 거니까 이것을 좀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의식을 정하는 거니까, 무의식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은 주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잠자고 나서, 그 다음에 깨어 있을 때는 이제 명상 상태로 가면 그때 어떤 무의식이 열리는 문하고 이렇게 근접하니까, 그래서 명상을 좀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 명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정화의식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해요. 저분들. 일단 이제 가장 큰 가시적인 효과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암 환자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아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마음적으로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거기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만, 그 암을 진단받고 나서 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랄지 이런 거는 완벽하게 잘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는 치료하고 전혀 배치가 안 되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건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무의식에 대한 수용이 다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순수식 상태로 될 거 아닙니까? 호포노포에서도 이제 제로 상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로 상태가 되면 그게 내가 원하는 완벽한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가끔가다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거기에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그렇게 주의를 안 주기 때문에 크게 그러진 않은데,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을 다른 데를 가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단골인데 그쪽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미장원을 가서 한참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염색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염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는 커피도 한 잔 주던데, 커피를 한 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원장님이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런 게 이제 동시성이죠. 간절함을 통한다. 그게 이제 꼭 간절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에서는 간절함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 같아요. 간절함이라. 그러니까 가장 어떤 최고는 물 흐르듯이, 그렇죠. 상선약수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거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이랄지 이런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없는 정말 어떤 무의,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정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어쨌든 삶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어떤 명상을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좀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핵심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 호흡호흡 알고 계시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하시면 좋은데, 아까 저도 해보니까 주무시기 전에 이어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어폰. 그래서 거기 3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고 그런데 한 30분짜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이제 잠이 올라말라 할 때 한 30분 정도 하면 한 5분 정도 10분 따라 하잖아요. 그 뒤에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는 계속 자기 혼자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해버리면 그 소리 때문에 또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틀어놓고 자기도 해요. 근데 초창기에는 아주 초창기에 호흡호흡을 했을 때 자고 나면 엄청나게 뭔가 마음이 좀 야릇한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이제 꿈으로서 그게 많이 나타났는데, 저도 좀 흥분되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예, 제가, 호흡호흡. 제가 안 지는 뭐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전에 이제 다른 걸 했는데, 그 우연히 그냥 그 호흡호흡 책을 제가 봐가지고, 핵심은 그거더라고. 그 사람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선생님 환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라는 거죠. 예? 내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선생님 환자로 이게 내 눈앞에 나타나게 만든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내가 정화가 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정화를 함으로써 내가 완벽하게 정화가 되면 선생님이 치유가 된 상태로 내 눈에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거 처음에는 나가 이제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뭐 편하게 사는 정도인갑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휴련 박사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그 핵심을 또 보다 보니까 핵심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한 4, 5개월 됐는데 그 뒤에 한 3개월 정도는 원장실에서 제가 그냥 호흡호흡을 많이 했어요. 저 혼자서. 그래서 병원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혼자 또 눈물도 많이 났죠. 여기서.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시도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인계장이라고 환자들 정보가 다 의학적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다 하지는 못하는데 이 환자 한 분 한 분 보면서 아까 말한 정화의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예. 이게 결국은 의식 변화다. 의식을 변화를 하면 그게 이제 치료 효과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침 올라올 때는 맨투맨으로 해서 몇 분밖에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 환자분들하고 시너지가 되면 공명현상에 의해 가지고 또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100명도 이렇게 같이 의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너무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 공동체가 네. 하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운이 흐르고 그렇죠. 하와이 네. 쪽처럼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조급하게 때만 되면 되는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저 자신이 아까 말한 대로 완벽하게 이걸 숙지를 한 다음에 아까 정화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자들한테 정화의식도 하고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모든 게 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화가 되면 모든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60이 딱 넘어가니까 사람이 막 눈도 이상해지고 막 전체적으로 막 체력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거 은퇴를 해야 되나 막 그다음에 막 뭐죠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번아웃 상태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년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예. 그러다가 약간 말하면 이런 걸 좀 더 옛날에도 해왔지만 이제 계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제가 마음을 새로 잡은 그 계기가 하나 있는데. 지연선택이라고 있어요. 지연선택. 양자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지연선택. 과거를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대로 돌아가 본 거예요. 제가, 내 마음을 50대로 돌아갔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허리도 안 아프고요. 내 모든 몸에 있는 세포들이 50대 같은 기분이 든 거죠. 그러니까, 50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 50대 초반 때 이 병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뭘 해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현실 있잖아요. 현실의 원리. 현실의 원리를 최근에 와서 좀 깨달았어요. 네, 현실의 원리. 이게 제가 원하는 바로 100% 되지는 아직 안 했지만,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된다기보다도 현실이라는 거는 밀도가 있어요. 밀도. 예, 다른 분은 그걸 메아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메아리 있잖아요. 이리 하면 그 즉각 반응이 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오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현실이 밀도가 커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되고 있고.
예,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분이 좀 도와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예. 그런 거 굉장히 잘 타거든요. 아 제가 3개월 정화했다니까요. 오자마자 다행이시네. 느낌이 좀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제가 정화를 하고 있고, 예, 그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아주 많이 정화를 했어요. 정화를 했고, 이 정화가 계속되면 아까 영혼이 맑은 분들은 바로 알고 오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면 시너지가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분들이 또 흐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쪽에 더 주의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또 티버스트라고 유사 항암제 비슷한 약이 있어요. 성분은 한약인데 세포 독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개발할 때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암은 약으로만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한 대로 무의식 정화인 거죠. 예. 무의식 정화가 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다.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치유가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또 이제 그걸 확신을 가지게 됐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점심 드시고 1시부터 우리 명상학원에요. 2시에 제가 좋은 기운으로 침 놔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어제 명상 좋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하네. 나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지 그랬는데, 봤어요. 그러셨구나. 김재필님이 예. 그거 명상한다고. 그래. 예, 아유, 그러네요.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요. 어쨌든 내가 맑은 기운으로 내가 2시 때 침 놔드릴게. 예, 그래. 예, 들어가시세요. 네, 그러세요. 네.